안녕하세요. 텐서플로우 완전 정보 코스의 8번째 강의 RNN과 LSTM으로 시퀀스 처리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는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어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RNN의 기본 개념과 동작 원리부터 시작해서 장기 의존성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LSTM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GRU와 양방향 RNN도 다루며 텍스트 전처리 파이프라인과 실전 감성 분석 실습까지 진행합니다. 먼저 RNN이 왜 탄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신경망은 고정된 크기의 입력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의 데이터는 대부분 가변 길이입니다. 문장은 3개 단어일 수도 있고 100개 단어일 수도 있죠. 순환 신경망 RNN은 바로 이러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변 길이 입력을 지원하며 이전 정보를 기억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RNN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은닉 상태입니다. 각 시점에서 입력을 처리한 결과를 은닉 상태에 저장하고 다음 시점에서 새로운 입력과 함께 사용합니다. 마치 일기를 쓸 때 어제의 내용을 참고하며 오늘 일기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정보가 시간축을 따라 전달되면서 문맥이 형성되는 것이죠. 10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 수치 안정성도 유지합니다. RNN의 순전파를 구현한 파이썬 코드를 보겠습니다. 심플 RNN 스태프 함수는 현재 입력 X와 이전 은닉 상태 H 프리비어스를 받아 다음 은닉 상태를 계산합니다. WX는 입력 가중치, WH는 은닉 상태 가중치, B는 편형입니다. NP, 다트로 행렬 곱셈을 수행하고 10 활성화를 적용합니다. 포루프로 시퀀스 전체를 처리하면 최종 은닉 상태의 전체 문맥 정보가 압축됩니다. 이 은닉 상태를 댄스 레이어에 넣어 최종 출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RNN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의존성 문제입니다. 긴 시퀀스를 처리할 때 앞부분의 정보가 뒤로 갈수록 희미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은닉 상태가 매 시점마다 업데이트되면서 정보가 희석되는 것이죠.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TM과 GRU가 개발되었습니다. LSTM, 즉 롱 슈어트 텀 메모리는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RNN의 은닉 상태 외에 셀 상태라는 별도의 메모리를 도입했습니다. 이 셀 상태는 정보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며 중요한 정보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메커니즘으로 정보 흐름을 제어하여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망각합니다. LSTM은 3가지 게이트로 정보 흐름을 제어합니다. 망각 게이트는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고 입력 게이트는 새로운 정보를 선택적으로 저장하며 출력 게이트는 현재 출력할 정보를 결정합니다. 각 게이트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 0부터 1 사이의 값을 출력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합니다. 0에 가까우면 정보를 차단하고 1에 가까우면 정보를 통과시킵니다. 텐서플로우로 LSTM 감성 분석 모델을 구현한 예제입니다. 시퀀셜 모델의 임베딩, LSTM, 댄스 레이어를 순서대로 추가합니다. 임베딩 레이어는 단어를 128차원 벡터로 변환하고 LSTM 레이어는 64개의 유닛으로 시퀀스를 처리합니다. 리턴 시퀀시즈를 펄스로 설정하면 마지막 시점의 은닉 상태만 반환합니다. 댄스 레이어는 시그모이드 활성화로 긍정 또는 부정을 분류합니다. 애덤 옵티마이저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로 학습합니다. GRU, 즉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은 LSTM을 단순화한 변형입니다. 셀 상태와 은닉 상태를 하나로 통합하고 3개의 게이트를 2개로 줄였습니다. 파라미터 수가 약 25% 감소하여 학습 속도가 빠르면서도 성능은 LSTM과 비슷합니다. 간단한 작업에서는 GRU가, 복잡한 작업에서는 LSTM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양방향 RNN은 순방향과 역방향 2개의 RNN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일반 RNN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정보가 흐르지만 많은 경우 미래의 정보도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학교에라는 문장에서 학교에 다음에 갔다가 올지 안 갔다가 올지는 뒤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양방향 RNN은 양쪽 문맥을 모두 활용해 더 풍부한 표현을 만듭니다. 신경망은 숫자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토크나이저는 문장을 단어로 분리하고 각 단어에 고유한 정수를 할당합니다. 가장 빈번한 단어에 작은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은 한 번, 너는은 2번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만듭니다. 아웃 오브 버케뷸러리 토큰도 설정하여 학습 시 보지 못한 단어를 처리합니다. 텍스트 전처리 파이프라인 전체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토커나이저를 생성하고 넘버워즈를 만으로 설정해 상위 1만 개 단어만 사용합니다. 오브 토큰을 설정해 어휘에 없는 단어를 처리합니다. 피트 온 텍스트로 학습 데이터에서 어휘 사전을 구축하고 텍스트 투 시퀀시즈로 문장을 정수 시퀀스로 변환합니다. 패드 시퀀시즈로 모든 시퀀스를 100길이로 통일합니다. 패딩과 트렁케이팅을 포스트로 설정하면 뒤쪽을 채우고 자릅니다. 정수로 변환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단어 간 관계를 학습할 수 없습니다. 임베딩 레이어는 각 단어를 고차원 벡터로 변환하여 의미적 유사성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와 개는 비슷한 벡터를, 강아지와 자동차는 먼 벡터를 갖게 됩니다. 원앗 인코딩보다 훨씬 적은 차원으로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영화 리뷰 데이터로 감성 분석 모델을 학습해 봅시다. IMDb 데이터셋은 5만 개의 리뷰를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한 데이터입니다. 임베딩, LSTM, 댄스 레이어를 순서대로 쌓아 간단하지만 강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다른 튜닝 없이도 80%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완전한 감성 분석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케라스의 IMDb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패드 시퀀시즈로 길이를 256으로 통일합니다. 시퀀셜 모델의 임베딩, 양방향 LSTM, 댄스, 드랍아웃, 마지막 댄스를 추가합니다. 양방향 LSTM으로 순방향과 역방향 문맥을 모두 활용하고 드랍아웃으로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밸러데이션 스플릿을 0.2로 설정하면 학습 데이터의 20%를 자동으로 검증 세트로 분리합니다. 5의 폭 정도면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을 평가합니다. 정확도뿐만 아니라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 등 다양한 지표를 확인하세요. 학습 세트 정확도는 높은데 검증 세트 정확도가 낮다면 과적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드랍아웃 비율을 높이거나 L2 정규화를 추가하거나 데이터를 더 수집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NN 모델을 실무에 적용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은닉 상태 크기는 64에서 256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과적합이, 너무 작으면 표현력 부족이 발생합니다. 학습 초기에는 0.001 정도의 작은 학습률로 시작하고 필요하면 점차 줄여갑니다. 양방향 RNN은 성능은 좋지만 실시간 예측에는 부적합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미래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RNN에서 은닉 상태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입력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여 계산 효율성을 높인다. 두 번, 이전 시점에서 처리한 정보를 저장하여 다음 입력 처리 시 문맥 정보로 활용한다. 세 번, 출력층에서 최종 예측값을 생성하기 위한 확률 분포를 계산한다. 네 번,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뉴런을 무작위로 비활성화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RNN의 은닉 상태는 각 시점에서 입력을 처리한 결과를 저장하고 다음 시점에서 새로운 입력과 함께 사용되어 문맥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서 이전 정보를 기억하며 현재 입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차원 축소는 임베딩의 역할이고, 세 번은 출력 레이어의 역할이며, 네 번은 드랍아웃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기본 RNN이 긴 시퀀스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장기 의존성 문제의 원인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한 번,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계산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2번, 은닉 상태가 매 시점마다 업데이트되면서 초기 정보가 점점 희석되기 때문이다. 3번, 텐 활성화 함수가 긴 시퀀스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4번, 메모리 용량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일정 길이 이상의 시퀀스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장기 의존성 문제는 RNN에서 은닉 상태가 매 시점마다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되면서 시퀀스 앞부분의 정보가 점점 희미해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LSTM과 GRU가 개발되었습니다. 한 번의 계산 복잡도는 문제이긴 하지만 장기 의존성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며 3번과 4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RNN 코드에서 포루프가 완료된 후 히던 변수에 담긴 정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히던을 0으로 초기화하고 포루프로 각 단어를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한 번, 시퀀스의 마지막 단어만의 임베딩 벡터가 저장된다. 2번, 시퀀스의 모든 단어가 동일한 가중치로 합산된 벡터가 저장된다. 3번, 전체 시퀀스의 문맥 정보가 압축되어 저장된다. 4번, 시퀀스의 첫 번째 단어의 정보만 유지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RNN에서 포루프를 통해 시퀀스의 각 단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최종 은닉 상태에는 전체 문장의 정보가 압축되어 담기게 됩니다. 각 시점에서 이전 은닉 상태와 현재 입력이 결합되므로 마지막 은닉 상태는 전체 시퀀스의 문맥을 반영합니다. 한 번은 임베딩과 혼동한 것이고 2번은 평균 풀링과 혼동한 것이며 4번은 RNN의 동작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RNN에서 사용되는 텐 활성화 함수의 출력 범위와 이것이 은닉 상태 관리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출력 범위가 0부터 1이며 이는 확률값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분류 문제에 직접 활용된다. 2번, 출력 범위가 -1부터 1이며 이는 은닉 상태의 값이 무한히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3번, 출력 범위가 0부터 무한대이며 이는 양수값만 전달하여 그레디언트 소실을 방지한다. 4번, 출력 범위가 무한대부터 무한대이며 이는 표현력을 극대화하여 복잡한 패턴을 학습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텐 활성화 함수는 출력값을 -1과 1 사이로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은닉 상태의 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한히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수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음수와 양수 모두를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번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이고 3번은 리엘류의 특성이며 4번은 선형 활성화의 특성입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완전 연결 신경망이나 CNN 대신 RNN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입력 이미지의 객체 위치를 탐지해야 할 때, 2번, 고정된 크기의 테이블 데이터에서 분류를 수행해야 할 때, 3번, 입력 길이가 가변적이고 순서 정보가 의미를 결정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4번, 대용량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차원을 축소해야 할 때. 정답은 3번입니다. RNN은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문장처럼 입력 길이가 가변적이고 단어의 순서가 의미를 결정하는 경우에 RNN이 적합합니다. 댄스나 CNN은 고정된 크기의 입력을 요구하며 순서 정보를 직접적으로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한 번과 4번은 CNN이, 2번은 댄스 신경망이 적합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RNN의 은닉 상태 크기를 64에서 256으로 증가시켰을 때 예상되는 변화로 가장 정확한 것은? 한 번, 모델이 기억할 수 있는 정보량은 증가하지만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수도 증가하여 과적합 위험이 높아진다. 2번, 장기 의존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LSTM이나 GRU가 필요 없어진다. 3번, 시퀀스 처리 속도가 4배 빨라지지만 정확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4번, 은닉 상태의 값 범위가 -256부터 256으로 확장되어 더 큰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은닉 상태의 크기는 모델이 기억할 수 있는 정보량을 결정합니다.
크기를 늘리면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학습해야 할 가중치 행렬의 크기도 증가하여 파라미터 수가 늘어납니다. 이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과적합 위험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장기 의존성 문제는 은닉 상태 크기와 무관하게 존재하므로 2번은 틀렸고 3번과 4번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RNN의 동작 원리를 일상적인 비유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한 번, 사진 앨범을 무작위로 넘기면서 각 사진을 독립적으로 감상하는 것. 2번, 어제 일기의 내용을 참고하며 오늘 일기를 작성하여 문맥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 3번, 여러 장의 그림을 겹쳐서 하나의 합성 이미지를 만드는 것. 4번, 책의 목차만 읽고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 정답은 2번입니다. RNN은 일기장을 쓰는 것과 유사합니다. 오늘 일기를 쓸 때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어제 만났던 친구와 오늘도 점심을 먹었다라고 쓸 수 있듯이 RNN도 이전에 처리한 정보를 은닉 상태에 기억하면서 현재 입력을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순차적인 문맥이 형성됩니다. 한 번은 순서를 무시한 독립적 처리를, 3번은 합성곱을, 4번은 요약 작업을 설명합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RNN에서 시퀀스 나는 밥을 먹었다를 처리할 때 기존 완전 연결 신경망과 비교한 RNN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한 번, RNN은 각 단어를 병렬로 처리하여 속도가 더 빠르다. 2번, RNN은 단어 간의 순서 관계를 무시하고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합산한다. 3번, RNN은 나는을 처리한 정보가 밥을과 먹었다 처리에 영향을 주어 문맥을 형성한다. 4번, RNN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선택하여 처리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기존 완전 연결 신경망에서는 나는, 밥을, 먹었다가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되어 문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RNN은 나는을 처리한 결과가 은닉 상태에 저장되고 이 정보가 밥을을 처리할 때 함께 사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보가 시간축을 따라 흘러가면서 문맥이 형성됩니다. 한 번은 RNN이 순차 처리함으로 틀렸고 2번과 4번도 RNN의 특성과 반대입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주가 예측, 음성 인식, 기계 번역에서 RNN이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번, 세 분야 모두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2번, 세 분야 모두 입력 데이터의 시간적 또는 순차적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번, 세 분야 모두 출력이 이진 분류 형태이기 때문이다. 4번, 세 분야 모두 고정된 길이의 입력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주가 예측은 과거 가격의 시계열이고 음성 인식은 소리의 시퀀스이며 기계 번역은 문장의 단어 순서입니다. 이 모두 순서가 있는 데이터로 이전 정보가 현재와 미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또는 순차적 의존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RNN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 번, 3번, 4번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RNN 구현에서 히던 젠피 지로즈 64로 초기화하는 것의 의미와 이것이 첫 번째 입력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한 번, 64개의 단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첫 번째 입력은 64개 단어로 제한된다. 2번, 은닉 상태를 0으로 초기화하여 첫 번째 입력은 이전 문맥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정보만으로 처리된다. 3번, 64차원의 출력을 생성함을 의미하며 첫 번째 입력의 차원이 64로 변환된다. 4번, 64개의 RNN 레이어를 쌓음을 의미하며 첫 번째 입력이 64번 반복 처리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NP 지로즈 64는 64차원의 은닉 상태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시퀀스의 첫 번째 단어를 처리할 때는 이전 시점이 없으므로 0으로 초기화된 은닉 상태와 함께 처리됩니다. 이는 첫 번째 입력이 이전 문맥 정보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정보만으로 은닉 상태를 형성함을 의미합니다. 한 번, 3번, 4번은 모두 은닉 상태 크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RNN과 LSTM으로 시퀀스 처리 완벽 가이드를 학습하셨습니다. RNN의 기본 개념부터 LSTM, GRU,
양방향 RNN까지 시퀀스 모델링의 핵심을 다루었고 텍스트 전처리와 감성 분석 실습까지 진행했습니다. 10개의 퀴즈로 학습 내용도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